되게 정주행 몇 번 해줘야 되겠지? 됐어. 이거 영어로 뭐라고? 이거 영어로 돼 있어. 아 그거 일본말로 일본. 이따가 또 얘기해 줄게. 자 일단은 보시면은 앞에 내용은 학교 프린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펴보세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 주제가 특별히 더 얘기할 주제가 첫 번째는 포화송, 두 번째는 확률변수의 독립, 요거 두 가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오늘은 딱 요게 메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학교 수업 시간에 이거를 이해 못하고 그런 친구들은 오늘 꼭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방학 때 약간의 시간 부족이죠. 우리가 여름방학 때는 워낙 짧았으니까. 그래서 포화송 부분 아예 언급을 너희들 반에서 안 했는데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그게 뭐 그닥 의미는 없지만 잘 보시면 학교 프린트와 거의 동일한 선생님들이 아주 날로 먹으려고 프린트를 바꾸질 않아. 아무튼 그래서 동일한 구성으로 어디까지냐면 30, 한 2, 3페이지? 학교 프린트 34페이지까지. 중간중간에 내가 필요하면 조금씩 더 넣어놨거든요. 자, 우리 3페이지, 4페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 방학 때 한 얘기예요. 우리가 확률변수. 확률변수. 우리가 확률변수는 정확하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함수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내가 어떠한 시행을 한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모아놓은 거를 샘플 스페이스라고 한다. 그래서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거의 약자인지 이거의 약자인지 모르겠지만 S를 써요. 자, 예를 들어 동전을 한 번 던지면 샘플 스페이스가 앞면과 뒷면이야. 근데 동전을 두 개를 던지면 이렇게 돼요. 자, 이때 확률 변수를 뭐라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앞면의 개수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에 대응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확률 변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HT를 가지고 오면 1, TH를 가지고 오면 1, 이런 식으로 함수라고 보는 게 맞아요. 확률 변수 같은 경우.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표기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최적화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이러한 표기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얘네들 중에서 이게 1이 될 확률이 몇이냐입니다. 얘네들 4개 중에서 함수에다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몇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fx가 1이 되는 x를 찾아라, 이러한 표현 대신에 이렇게 쓴 건데,
여기에서 이건 어색하지만 얘는 하나도 안 어색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기에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고 나면은 4개 중에 2개니까 4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확률을 대응시켜 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확률 변수에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있는데, 이산 확률 변수는 우리가 연속의 반대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연속이다라는 거는 x값, 즉 이 표본 공간에 있는 원소들이 끊기질 않아. 어떤 하나의 부가능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산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유한의 원소의 개수 s가 얘 원소의 개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원소를 갖거나 또는 무한이긴 무한인데 자연수의 집합하고 1대1 대응이 돼. 흔히 이거를 우리가 가산 뭐라 하죠? 한글 용어 카운터블 인피니티라는 표현을 쓰죠. 혹시 들어봤나요? 그래서 무한이어도 우리가 자연수와 1대1 대응이 되느냐 그게 안 되느냐 거기서 이제 큰 차이를 보이죠. 흔히 무리수와 유리수 중에 누가 많냐 그 얘기 할 때 나오는 얘기. 근데 우리가 확통해서 할 때에는 이러한 엄밀한 표현보다는 그냥 톡톡톡톡 끊기는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톡톡톡톡 끊기는 값. 스타카토. 그래서 밑에 있는 거기 우리 방학 때 했죠? 1번부터 8번까지 빈칸을 채울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동차의 수명은 우리가 1년, 2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산확률 분포도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솔직히 할 말은 없긴 한데 뭐 수명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의 수명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뭐 92세에 세상을 떠났다 뭐 이러면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91년 몇 개월 며칠 몇 시간 몇 분 막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연속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시간처럼 이러한 재는 그러니까 측정하는 측정값에 대해서 보통 보면 연속 확률 분포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중에서 오늘은 자,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는 어떠한 특정한 샘플 스페이스의 하나의 값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면 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이거를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죠. 얘를 합쳐서 그냥 확률 분포 함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이 수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확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 값에 대해서 확률을 각각 적어놓은 요 표를 확률 분포표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대응되는 게 중등 과정에서 배운 게 뭐예요? 도수 분포표죠.
그래서 도수분포표는 떠올려 보면 그래서 여기에 계급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 표현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는지 내가 배울 때만 해도 이랬는데 계급이라고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의 분포다. 그럼 뭐 0점에서 10점 그리고 이 밑에 조그맣게 글씨가 이상 미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아무리 학교 수업 시간에 안 들었어도 이건 기억날 거예요. 10에서 20 해놓고 90에서 100 그리고 여기에 몇 명 이게 이제 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총합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각각의 F1, F2 이것들이 N으로 나눠지는 순간 확률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과거에는 평균이라고 이야기하던 게 그럼 평균은 도수분포표에서 어떻게 구했느냐? 얘하고 얘의 중앙값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0하고 10 더해서 나누기 2 한 15를 이용했죠. 그래서 걔네들을 각각 x1이라고 그러면 다 더한 다음에 그걸 도수의 총합으로 나눴어요. 이거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게 일종의 확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러한 확률 분포표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계에서는 이제 앞으로 평균이라는 개념보다는 표현보다는 기대값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이런 거 보면은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걸 그대로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expected value 그래서 기대값 얘가 각각의 xi 값에 대해서 확률 변수 x가 xi라는 값을 가질 확률을 모두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 이게 기대값이. 그러면은 같은 맥락으로 얘는 내가 v가 됐다 이제 그런 거 다음 때 한 번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거 그렇죠? 기억나죠? 그래서 분산 v of x는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런데 재밌게도 이 기대값이라는 놈은 얘를 다 찢는 게 가능해. 이렇게 찢는 게 가능하고 이 친구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가 m이니까 m제곱은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전개를 하긴 하지만 너희들이 엄밀하게 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와야 되냐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얘는 뭐냐? 자, 여기에 어떤 x에 관한 함수식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얘는 gxi 곱하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 of x 제곱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죠. 같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이걸 하나의 지표로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게 얘는 이거의 통째로 제곱인데 어떻게 갖겠어? 이해되죠? 왜 이게 또 받을 수가 없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겁니다. 자, 그 밖에도 너희들이 해줘야 돼.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해주기 위해서는 저거 할 때 v of x를 e of x-m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서 xi-m의 제곱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쫙 찢어주면 그 다음에 비로소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다 해보셔야 돼요. 이거의 이제 연장선상이 얘네들 이런 거 다 자기 손으로 해봐야 됩니다. 뭐해? 요거. 자, 그래서 프린트들을 보시면 5페이지 거기서부터 이제 학교 프린트 시작되는 건데 학교 프린트보다 조금 플러스 알파로 더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장 넘겨보시면 문제 같은 경우 솔직히 문제가 너무 쉬워. 그지?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제 너무 쉬워. 그런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 시험 문제로 내면 100점 나와. 그래서 문제 풀이를 달아놨어요. 이렇게 뭐 기말 진행하는 동안에 계속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야, 재홍아 졸릴만해. 대안이가 없잖아. 대안이 왜 안 오냐? 살아있나?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거기 7페이지에 이산화염료수의 평균 다 한 얘기들이고 넘겨보시면 분산과 표준 편차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문제들 제가 다 나와놨으니까 혹시라도 안 풀어본 친구들 집에서 심심할 때 풀어보시도록 하고 넘겨서 10페이지가 보면은 이거는 지금 선생님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상세하게 써줬지만 솔직히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어떠한 값을 가질지 어떻게 알아요? 대칭이다라는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은 거기 보면은 가운데 따지고 들면은 m이라는 값을 갖는 확률 변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있는 표현은 학생들의 이해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 표현 자체도 솔직히 엄밀하게 보면 옳은 표현이다라고 보기엔 어렵다라는 거야. 즉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는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올 수는 없는 아이니까 괜히 얘를 외우겠답시고 써보고 그럴 필요는 없다. 자, 오른쪽 11페이지에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얘네들 자기 손으로 해봐야 되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예제 3번 다음을 증명하라 라고 되어 있죠? 거기 짧게나마 적혀 있으니 그걸 토대로 자기 손으로 이거는 잘 자제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세찬이 이따 4시에 수업 있나? 4시 15분에요. 들고 와서 나중에 시험 보고 선생님한테 찍어서 보내줘. 네. 오랜만이야.
플레이오프가 있어서. 아 충남 플레이오프에 네가 왜 관심이? 네? 충남 플레이오프. 맞습니다. 아나 그 충남이라고 그래. 충남 어디 있는? 요즘 문득 드는 생각은 이렇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안다라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너네들은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가? 난 모르겠어. 난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너네들은 과연 알까? 좋아한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딱 그런 거 있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가? 내가 문득문득 보면 좋아하는 게 명백하잖아요. 이런 건 되게 좋은 거야. 그래서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괜히 제일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 공부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을 제발 하지 마. 뭐 하긴 뭐해.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생각이 길어질 때가 암흑기라고 보면 돼. 인생의 암흑기. 공부해서 뭘 해야 돼? 적어도 이렇게라도 먹고 살지. 자 봅시다. 이어서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12페이지에 제가 상세하게 예제 문제를 통해서 넣어놨으니까 꼭 자기 손으로 할 줄 알아야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문제 7번, 8번이 나중에 얘기에 나오는 이제 표준화죠. 표준화 작업. 스탠다드라이제이션? 뭐 아무튼 그래서 표준화라는 개념인데 표준화를 혹시 표준화를 하는 거 혹시 알고 있는 뭐가 있을까? 점수, 내신, 그때. 아 내신? 그냥 딱 얘기하면 수능? 네. 수능에서 표준 점수라는 걸 사용하죠. 왜냐하면 누구는 화학을 선택하고 누구는 물리를 선택했어. 근데 물리 집단과 화학 집단 그리고 물리 시험 문제, 화학 시험 문제 어디가 어렵고 어디가 쉬웠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집단 안에서 소팅하는 거예요. 순위를 매겨서 점수를 주는 거야. 똑같이 뭐 40점, 40점 맞았어도 표준 변환 점수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죠? 또 대표적인 예가 토익. 혹시 토익 본 적 있을까? 토익 보면은 몇 개 틀려도 만점 주죠? 만점 안 맞아봐서 모르죠. 그쵸? 나도 안 맞아봐서 나도 잘은 모르는데 주위에 이제 맞아본 친구들이 있으니까 토익 봤어요. 대안이 왔어요. 대안이 이따 4시에 시험 있나? 아 수업 있나? 거기에서 시야가 확보가 되겠어. 네. 그래. 원한다면 대안이 없을 거예요. 뭐? 또 없을 거예요. 아 대안이 이따가 끝나고 남아가지고 시험 보고 가면 돼. 그때 1층에는 시험 보는 공간이 있어요. 네? 찬이가 나오면 좀 세찬이는 4시 15분에 화학 수업 있대. 넌 없잖아. 너 혼자 봐야 돼. 누가 남아요? 네? 너 혼자 너 혼자. 나란히. 아, 자, 표준화 작업이라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얘네들과 얘네들 사이에 약간 불공평하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 이게 시대마다 흐름이 다른데 우리 때는 수능 보면은 물리 보면 이득이라고 했었어요. 물리 시험 치면. 왜냐하면 그 특목고 중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부를 잘하는 특목고가 아닌 공부랑 상관없는 특목고가 있죠.
농고나 공고라고 얘기하던 예전에. 네. 그 친구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택 과목을 물리를 많이 해서 물리를 보면 표준 변화 점수가 올라가는. 그게 보면 그래서 시대마다 있어 그게. 뭘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지금 생각해봐도 참 특이한 친구가 언제나 과거나 영재교에도 문과를 선택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때는 문과가 이제는 다 통합됐지만 그때도 한 친구가 문과를 선택해가지고 우리는 문과 선택 과목 자체를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선택 과목이 4개가 있는데 이거 봤다, 이거 봤다, 이거 봤다, 이걸 봐봐. 그냥 4개 중에 아무거나 봐. 모의고사 칠 때마다. 근데 그래도 다 맞아. 그래서 결국에 문과로 지원해서 갔죠. 여기를요. 연대 갔는데 학과가 학부가 잘 기억은 안 나. 학과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친구가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미스테리? 저 내가 보기 뭔데? 그렇죠. 사회문화? 공부를 안 이런 게 있나? 그렇죠. 그 다음에 세계사? 그 다음에 무슨 윤리? 사회윤리가 무슨 윤리라고 있었던 것 같아. 생활윤리인가?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난 잘 몰라. 원래 그렇게 공부 안 하는 약간 느낌이 그냥 시골에서 서당 그 저거 뭐야 훈장님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고등학교 들어올 때마다 천장은 다 알고 막. 네, 천장 모르죠? 뭐할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 자 넘겨볼게요. 그러면은 이러한 이산 확률 분포에는 각 현상마다 되게 어떠한 규칙성을 띠는 확률 분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확률 분포를 띠네. 이런 상황은 이런 확률 분포를 띠네.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다 명명을 해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은 앞에서 한 독립시행을 바탕으로 한 이항분포가 메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만 말해놓고 아무것도 더 말 안 해주면은 너희들은 도대체 뭐가 있지라고 할까봐 내가 얘기해준 것 중에 비보건 추출을 하는 얘는 보건 추출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확률이 계속 리셋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비보건 추출 n개의 공 중에서 흰 공이 n1개, 검은 공이 n2개. 이때 n개를 꺼냈을 때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면 이 x가 따르는 확률 분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그 용어? 초기하 분포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필요한 값이 얘 세 개의 값만 가지고 있으면 이 분포에서의 평균, 분산, 확률 분포 이런 것들을 다 구할 수 있는. 이해됩니까? 그런 거야. 상황마다 어떤 확률 분포라는 게 다 있어. 그 중에서 우리는 대표적인 이 친구를 배우는 것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가령 예를 들어 요런 것도 해볼 수 있죠.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때까지 계속 던지는 거야. 그랬을 때 그 던진 횟수. 그럼 x가 1일 확률은 6분의 1이고 2일 확률은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이고 뭐 이런 분포를 띨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확률 분포로 이름을 매겨놓는다. 그게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기하분포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는 얘를 배운다. 자, 그럼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라 그랬는데 이항분포를 얘기하기 전에 내가 누구를 먼저 언급했어? 베르누이를 언급했죠?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걸 언급을 했다.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건 뭐야? 어떤 내가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성공과 실패라는 두 가지 결과물만 있어요. 뭐 반 성공, 반 실패 이런 거 없어. 딱 성공이냐 실패. 그러면 성공할 확률 P이고 실패할 확률 1-P 또는 Q라고 표기해요. 이때 확률 변수 X를 성공 횟수라고 놓으면 이 X라는 I는 어떠한 확률 분포를 띠느냐? 0일 확률이 또는 Q 1일 확률이 P인 확률 분포를 띠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띠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얘는 베르누이 분포를 띈다, 따른다 이렇게 표기를 한다. 이런 표현은 근데 학교 수업 시간에 안 다뤘을 거예요. 저희 했어요. 했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 할 때 이렇게 B2R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요거는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얘를 그냥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다 대문자로 쓰기도 가끔 해.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학교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따라가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항분포는 이 베르누이 시행을 n번 해요. 그중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놓으면 이때 이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바이노미얼의 약자고요. 이 안에는 언제나 꼭 필요한 중요한 값들을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분포마다 적어주는 게 다 달라져. 나중에 정규 분포할 때는 여기에 뭐가 오지? 응? 정규 분포, normal distribution 할 때는 어떠한 값이 이 사이에 와요? 아이고 참 이게 와요. 응? 뭐 정말 근데 이게 정상이긴 해. 이게 이렇게 기말 딱 시작할 때쯤이면은 리셋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는 너무 외워야 될 것들은 많이 안 해놓는 게 중요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래서 한 6대4, 7대3 정도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중간 기말 부분. 그래서 통계 부분은 30% 정도. 뭐? 형이 머리 자르는 줄 알았는데 안 잘랐대요. 진짜? 그런 의사소통을 하는 거였어요. 머리를 감고 온 거. 안 감았는데. 참. 발톱도 자,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떻게 생겨먹었냐? 독립시행 n 콤비네이션 k의 p의 k제곱 1-p의 n-k제곱 이게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확률 질량 함수가 저렇게 되니까 이항 분포에서의 기대값은 k 곱하기 n 콤비네이션 k의 p의 k제곱 1-p의 n-k제곱 k는 0부터 n 버트 0일 땐 0이니까 1로 바꿔주고 여기서부터 변환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중간고사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를 잊으면 안 돼요. 요 부분 n 곱하기 n-1 컨비네이션 k-1 일단 이걸 쓸 줄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가 k- 왜? 벌써 까먹었어? 내가 그래서 이거만큼은 이렇게 기억하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하면은 기억하기 편하다고. 자, 그래서 P가 여기가 K-1이니까 K-1을 맞춰주기 위해서 P를 하나 여기로 이렇게 가지고 와요. 따로. 그래서 저 n-k조차도 이렇게 써주면 좀 더 받아들이기가 편하죠. 그러면 이 MP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결국에 P 더하기 1-P의 n-1제곱이더라. 그래서 MP. 이게 2학 공부의 기대가. 자, 그런데 미리 땡겨서 얘기하자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확률변수 x를 이렇게 잡아요. 그럼 xi는 뭐냐? i번째 베르누이 시행에서의 성공 횟수. 얘는 1 또는 0이라는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걸 다 찢을 수가 있다니까? 이게 가능해. So 이거 아까 뭐였어요? 베르누이 분포. 자, 베르누이 분포에서의 평균은 1 곱하기 P 더하기 0 곱하기 1-P니까 P겠죠? 그래서 전부 다 P야. 그래서 MP. 알겠죠?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유도는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없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쓴 거야. 이게 훨씬 편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시키면 그나마 낸다라 그러면은 분산을 내는 거죠. 자, 여기에서 2하고 x제곱도 이렇게 바꿔야 되고 얘는 저기에서 한 것처럼 그대로 따라하면 빠르게 가봅시다. k-1 곱하기 n 콤비션 k의 p의 k제곱 1-b의 n-k제곱 그러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 n-1의 n-2 콤비네이션 k-2 그래서 p의 k제곱 대신에 이렇게 맞춰주니까 p를 두 개를 끄집어내고 하고 나면 얘 빼고는 그냥 1 오케이. 그래서 얘를 여기에 가지고 가고 여기에 MP를 넣고 다시 그거에다가 MP의 제곱을 빼서 나온 게 따라서 정리했더니 MP 1-P 즉 MP 요런 거는 진짜 자기 손으로 한 두세 번만 해보면 쉽게 되는데 안 해봐서 언제나 열려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건 그런 거 있죠. 선생님이 문제 내기 귀찮다 그럴 때 왜? 지금인데요. 성아 졸려? 아니 그냥 왼쪽 오른쪽에 한 명씩 졸려가지고 사람이 잘 되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 이해 다 됐죠? 네. VX가 EX제곱 마이너스 VX제곱인 거는 쉽게 돼요. 이거? 너가 오기 전이었나요?
12페이지. 아, 오케이? 네. 쉽게 유도돼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v of x는 이거의 기대값이다. 이게 포인트. 자, 그러면 이쯤에서 어떠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얘는 이렇게 유도했는데 얘는 안 되나요? 얘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확률 변수의 독립이에요. x, y 두 개의 확률 변수에 독립이냐 아니냐는 상관없이 성립하는 게 이거예요. 확률 변수의 독립은 잠시 뒤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차례 다 나와. 학교 프린트 다 했죠? 학교 수업 시간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x, y가 독립이어야만 성립하는 게 분산에서 이거예요. 이게 독립일 때만 성립해. and 요게 독립일 때만 성립해. 알겠습니까? 뒤에서 다시 한번 연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독립이다? 오케이. 그럼 베르누이 시행에서 베르누이 문법에서 이게 뭐였냐면 PQ였어. 그러니까 그거 n개 다시 더하니까 MPQ가 되지. 그런데 이런 걸 얘기하려면 베르누이 시행 이 확률 변수들 xi, xj끼리 전부 다 독립이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 전부 다. 근데 독립이 맞긴 하거든. 근데 너네들 지금 누군가는 독립이다라는 거, 확률 변수의 독립을 보이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있는 아이도 있고 전혀 그건 어떻게 보이지? 야, 지난 시간에 사건의 독립은 내가 이해를 했는데 확률 변수의 독립은 도대체 뭐지? 그렇죠? 대안아, 뭐지? 그거는 저보다 먼저 세찬이었어요. 세찬이 이거 알겠냐? 네. 야, 지금 지난주에 왜 빠졌냐고 물어봤더니 그 더비 축구 경기, 그렇죠? 어느 팀과 어느 팀인지는 몰라. 그러나 어쨌든 축구인 건 확실해. 네. 근데 이번 주 집에서 있으면서 그런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아닌데도 참 야구는 재밌더라고. 우리 팀 야구는 그 맛이 있어. 축구는 어떤 맛이냐면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뭔가 끊김이 없어. 그 이제 재밌는 경기의 이제 특징이 그런 거 같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전반 끝나네, 후반 끝나네. 또 야구는 또 다른 뭔가.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뭘 확률 변수로 놓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기대값이나 분산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 장 넘겨보시면은 평균과 분산 유도 과정 16페이지에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18페이지에 있는 13번, 14번 이런 거 뭐 해보시면 되고요. 19페이지에 있는 문제 15번 너희들이 1번 시그마 K 백컴비네이션 K 4분의 3의 100 K제곱 4분의 1의 K제곱
식을 딱 보고 확률 변수 x가 어떠한 이항분포를 띠는가를 할 수 있으면 돼요. 100인 건 맞아 n이. 그런데 p가 4분의 1이냐 4분의 3이냐? k일 때 4분의 1의 k제곱이죠? 그래서 4분의 1이에요. 이거에서 여기가 k라는 거는 기대값이라는 거고 따라서 정답은 25가 되겠죠. 그럼 2번은 거기에 k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얘라는 거고 이거라는 거고. 그래서 얘는 MPQ. 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수식을 직접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넘겨보시면 지금 얘기한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에 대한 얘기를 제가 20페이지, 21페이지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래서 이런 음의 이항 분포라는 것도 있다. 음의 이항 분포라는 거는 거기 읽어보시면은 어떠한 확률 P의 성공 확률을 가진 베르누이 시행을 R번 성공할 때까지. R번. 제가 주사위를 던져서 1이 3번 나올 때까지. 그러면은 내가 방금 얘기한 거 봐봐. 이러한 시행이 있어. 그럼 내가 주사위를 계속 던질 건데 1이 3번 나올 때까지 시행 횟수에 대한 기대값은 몇이겠니? 응? 2. 아니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야. 네. 6번. 1이 3번 나올 때까지. 16. 그렇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한 번 나올 때까지 6번은 던질 걸 우리가 예상하고 하잖아. 그것처럼 3번 나온다 그러면 18번 던져야겠지. 그래서 되게 상식선에서 결과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분포 같은 경우도 실제로 P분의 R이 기대값이 돼요. 이런 것도 있다. 참고해 두세요. 자, 드디어 오늘의 메인 디시. 뭐예요? 우와. 알아. 10분만 쉬었다. 그래서 머리 자른 거 같나? 머리 자른 거 같네요.